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한 종목.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시작된 DYPNF입니다. 자사주 소각, 외인 매집, 저평가된 실적.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의 핵심 포인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의 초입 구간에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죠.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DYPNF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미세한 분말 원재료를 자동으로 이송하는 분체 이송 시스템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생산의 자동화, 효율성, 그리고 공정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이 시스템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담하는 기업이 DYPNF입니다. 이미 국내 대기업들의 주요 벤더로 자리 잡았고 기술 장벽과 신뢰도 측면에서 시장에서 매우 높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DYPNF는 반도체, 2차전지, 석유화학, 제철소 등 국내 최상위 산업 현장에 자동 분체 이송 설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처럼 민감한 분말 소재를 일정한 압력과 온도, 속도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신뢰성과 시스템 정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 요구되죠. 이 회사는 LG화학, 롯데케미칼, 포스코,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최상위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설비 설계와 납품 이후 유지 보수까지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하청이나 납품이 아닌 고객의 공정 전체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토털 이송 솔루션 기업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25년 3월 DYPNF는 총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규모만 놓고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핵심은 소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자사주를 단순히 매입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완전히 소각함으로써 주당 가치를 높이고 주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환원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죠. 게다가 이 회사는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경영진 스스로 현재 주가가 본질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의지가 뚜렷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함으로써 향후 배당 확대의 재무적 여력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테마가 아닌 중장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션 변화가 분명하게 포착됩니다. 특히 2025년 7월 초부터 외국인이 매일같이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5일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물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기관은 그보다 조금 늦게 반응했지만 투신계와 연기금에서 조용히 매수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수급 구조를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래량입니다. DYPNF는 원래 일평균 거래량이 그리 크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즉, 기관과 외인이 구조적으로 매집을 시작했다면 주가의 탄력성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매우 이상적인 상승 초기 구조를 그리고 있습니다. 단기 5일선이 상향 이탈하면서 11선과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고 21선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지선으로 전환됐습니다. 더 인상적인 건 주봉 차트입니다. 장기 저항선으로 작용하던 60주선과 120주선을 최근 강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며 안착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중장기 트렌드 전환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상으로 상승 하이라이트 미출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주가가 상승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두세 개월 꾸준히 점진적 상승하고 그 기간 상승률이 30% 리거 기장인 뒤면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에서는 2주 짧은 기간 동안 20에서 30% 폭발적인 상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거래량입니다.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에서의 거래량은 직전 일주일 평균 거래량에 비해 300에서 500% 이상 증가한 거래량을 수반할 것. 둘째는 상승률입니다. 종목의 시총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시총 규모 1조 미만의 기업의 경우 7에서 10% 장대 양봉 출현을 기점으로 장대 양봉이 2개에서 4개가 연속 출현하는 것을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이란 그동안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유하고 10%에서 20% 상승을 점진적으로 했다면 2일에서 5일 동안 짧은 구간에서 20%에서 35% 강하게 급등하는 상승의 피날레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승 하이라이트 구간의 상승률을 취하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임과 동시에 투자의 백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이 회사의 실적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은 257억 원, 당기순이익은 186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5년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20%, 영업이익은 무려 1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당연히 주가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약 2,2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수적으로 2025년 영업이익을 3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더라도 PER은 7, 8배 수준으로 매우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후 외인 기관 수급 확대나 테마 이슈 유입 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자연스럽게 동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DYPNF는 거래량이 많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일부 등락 변동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거래량 구조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집중될 경우 상승 탄력도를 더욱 키우는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가장 적합합니다.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23,000원이며 수급이 거래량을 동반하며 폭발할 경우 28,000원까지 기술적 오버슈팅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핵심은 지금이 상승 초입에 해당하는 구조적 진입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DYPNF는 단순한 자사주 테마주가 아닙니다. 강력한 기술력과 높은 진입 장벽, 압도적인 실적과 외인 기관의 공조 수급, 그리고 저평가 상태에 대한 구조적 재평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단기 테마 매매의 구간인지 아니면 중장기적 전환점의 초입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